네, 여섯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클래스라는 거, 그래 좀 더 넓게는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뭐 혹은 짧게는 OOP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사실 이거는 뭐 이거에 대한 강의만으로도 뭐 며칠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깊게 다루는 건 전혀 불가능하고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로만 그냥 소위 뭐 맛배기 정도로만 강의를 해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뭐 클래스라는 거를 다룰 일이 생겼을 때 좀 더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고요. 어,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간단하게 데이터 분석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사실 클래스라는 것을 정의하고 쓸 일이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내가 나만의 분석 툴을 개발을 해서 그걸 반복적으로 쓰고 싶다거나 그럴 때는 되게 유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뭔가 되게 딴 세상 얘기 같고 뭐 내가 할 일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 뭐 저도 이미 이렇게 제가 어떤 연구를 위해서든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프로그래밍 할 때 클래스를 상당히 많이 정의를 하는 편이고요. 처음엔 되게 생소하지만 그 이렇게 자꾸 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먼저 이건 어떤 식으로 클래스를 정의를 해서 내가 프로그램을 설계하겠다 그런 걸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OOP 그러니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적인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클래스가 뭐냐 그리고 우리가 하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뭐 여기는 이제 좀 되게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철학 같은 것도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의 객체별로 하나의 클래스를 정의를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모듈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여기 그냥 제가 이제 간단한 예로서 어떤 내가 자동차와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자동차가 갖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그 자동차의 뭐 사이즈, 뭐 배기량, 그다음에 그 차의 색깔, 뭐 그 차의 뭐 최고 속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차를 의 특징을 과 관련된 값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차의 어떤 그 행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뭐 차의 뭐 엑셀러레이션이라든지 뭐 브레이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럴 텐데 그러면 이걸 우리가 그냥 클래스란 개념 없이 뭐 내가 이런 어떤 예를 들어서 차에 대한 어떤 특정 차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서 그 차에 대한 정보를 또 읽어오고 그 차에 대한 어떤 행동을 지시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클래스라는 개념 없으면은 어떤 하나의 파일에다가 뭐 차의 사이즈, 뭐 차의 뭐 컬러 그런 변수들을 다 정의를 하고 또 어떤 그 행동과 관련된 함수들을 정의를 하고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보다 좀 더 나은 방법이 내가 어떤 그걸 하나의 통으로 묶어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면은 좀 더 그 소위 말해 이제 그 모듈화를 잘 할 수가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클래스예요. 그래서 클래스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라면 이제 내가 카라는 클래스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카라는 클래스를 만들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이제 그런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특징들, 뭐 색깔이나 사이즈라던가 그런 것들 이제 변수로 정의를 하고 또 어떤 행동과 관련된 것들을 그 안에서 이제 함수로 정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클래스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지요. 그리고 제가 이 강의에서 이제 다루지는 않겠지만 우리 이제 자동차도 또 분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SUV가 있을 수가 있고 세단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소위 말하면 컨버터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걔들이 갖는 고유의 특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카라는 그런 어떤 공통된 객체로서 정의하기에 좀 부적절한 그런 어떤 각 차들만의 그좀그 서브 카테고리에 속한 차들만의 특징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상속이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카라는 클래스를 먼저 정리를 하고 그것을 상속을 받아서 뭐 SUV라는 어떤 좀 더 하위 개념의 클래스를 정의를 하고 그럼 그 SUV는 자동차라는 어떤 일반적인 그런 성질은 다 그대로 상속을 받지만 거기에 SUV만의 어떤 고유한 특징들을 더 추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상속을 하는 것들이 가능한데 제가 여기서 상속까지는 다루지는 않을 예정이고요. 그보다는 그냥 좀 더 포괄적인 개괄적인 클래스의 개념에 대해서만 다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뭐 또 하나의 예로서는 뭐 스튜던트 학생이라는 것을 뭐 우리가 어떤 학생에 대한 뭐 성별, 나이, 뭐 학점, 뭐 이제 그런 것들 이름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저장하고 관리하고자 한다고 했을 때 그런 걸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의 파일에 막 이렇게 막 여기저기 정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스튜던트라는 객체를 하나를 정의를 하고 그 안에서 이제 그런 특징들이나 행동과 관련된 것들을 정의를 해준다면은 훨씬 더 이렇게 독립적으로 모듈화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브젝트라는 말이 그게 이제 클래스라는 말인데 오브젝트는 말 그대로 어떤 하나의 독립된 그런 개체가 되는 거고 객체가 되는 거고 클래스는 그 오브젝트를 정의해주는 어떤 데이터 구조,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파이썬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오브젝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우리 이렇게 하면 x가 정수일 거잖아요. 인티저고 이렇게 하면 s는 스트링일 거고 이렇게 하면 nums라는 것은 이제 리스트가 될 텐데 사실 이것들의 타입을 찍어보면은 제가 이제 따로 언급을 잘 안 했었는데 이렇게 나와요. 클래스 int, 클래스 스트링, 클래스 리스트.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알게 모르게 쓰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다 내부적으로는 하나의 객체로서 클래스로서 정의가 돼 있다는 것을 하실 수가 있고요. 모든 객체는 다 클래스다라고 거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클래스를 정의하는 기본적인 문법은 이렇게 돼요. 우리가 클래스란 키워드로 시작을 해서 내가 원하는 클래스 네임을 써주고요. 그 여기서는 마찬가지 그 앞에서 설명드렸었지만 우리가 보통 클래스 네임의 컨벤션은 그 단어들을 이제 대문자로 시작해서 구분 지어주는 그리고 그 언더스코어는 없이 이게 이제 그 파스럴 케이스라고 했죠. 이게 기본적인 그 컨벤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다가 이제 어떤 변수도 내가 설정해 줄 수 있고 함수도 설정해 줄 수 있는데 이렇게 함수 안에 클래스 안에서 정해 주는 함수를 우리가 메소드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고요.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메소드들은 첫 번째 파라미터가 늘 셀프라는 게 됩니다. 여기서 이 셀프라는 거는 그냥 나 자신이라는 게 돼요. 나 자신. 그래서 이런 걸 받음으로써 내가 이 클래스에서 정의된 다른 것들을 이 셀프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건데 그건 이제 좀 예를 보면 조금 더 명백해질 거예요. 뭐 이건 아주 간단한 예인데 뭐 dog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bark 그러니까 짖는다는 함수를 정의하고 그 안에서는 뭐 woof 이렇게 만들면은 얘를 먼저 정의를 하고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냐 우리가 그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 클래스를 이걸 이제 인스턴스를 생성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그 클래스 명을 써주고 가로 가끔은 여기 이제 어떤 아규먼트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게 없는 경우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 이 객체의 어떤 인스턴스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스턴스
글쎄요, 잘 떠오르지가 않네. 예, 이 객체 인스턴스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뭐 myDog이라는 변수에다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뭐 또 하나 이제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어요. 뭐 yourdog 해서 또 만들고. 그리고 이 두 개는 동일한 독이라는 그런 클래스의 인스턴스지만 이 둘은 절대 같은 건 아닙니다. 다른 게 되는 거고 각각 이 bark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해주면은 당연히 여기 이제 프린트가 되겠죠. 뭐 우프 이렇게 나오겠죠. 그 모든 클래스는 이제 우리가 컨스트럭터라고 하는 init이라는 그 메소드를 포함을 하는데 예, 이렇게 따로 정의를 해주지 않으면은 이제 가장 디폴트 init 펑션이 정의가 내부적으로 되는 거고요. 내가 어떤 특별한 그 작업을 안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이제 따로 별도로 정의를 해주면 되는데 이 init이라는 것은 아까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인스턴스를 처음에 생성할 때, 그러니까 이 클래스의 변수가 처음 생성될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함수입니다. 메소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로를 넣었잖아요. 마치 함수 호출하듯이 이런 것처럼 그 사실 이게 이제 이게 이 안에 있는 init이라는 컨스트럭터 함수를 호출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여기로 와서 제가 만약에 이 독이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처음 만들 때 이 강아지의 이름과 나이를 입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init 함수를 새롭게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self라는 거 자기 자신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름, 나이 해서 그것을 이제 받아서 내가 안에다 저장을 해놓기 위해서는 그 내 자신의 이 클래스 안에다가 새로운 변수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나 자신의 self dot name 하고서 뭐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꼭 name일 필요는 없어요. 뭐 딱히 이름을 줘도 되지만 self dot age. 만약에 제가 여기 self 없이 그냥 이렇게 했다면은 뭐 name equal name 하면 이상하니까 뭐 name one은 name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이 변수는 나중에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이 함수 안에서 정의된 로컬 베리어블이 되기 때문에 이 함수가 끝나는 순간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얘는 참조할 수가 없고 제가 이렇게 하면은 얘는 이제 나 자신의 어떤 변수고 얘는 그 입력으로 들어온 애기 때문에 이 함수가 끝나도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변수들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뭐 이름하고 나이를 저장을 해주고요. 그리고 bark라는 함수를 호출했을 때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이번에는 그 이름을 먼저 프린트 해주고 뭐 uff라고 프린트를 해준다고 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self.uff name 하면은 이때 저장된 그 이름이 여기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은 이제 attribute, 그러니까 이 클래스 안에 정의된 변수들은 우리가 attribute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attribute. 클래스 안에서 정의된 함수는 method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럼 뭐 여기서 우리 뭐 birthday라는 메소드를 하나 더 만들어서 birthday가 호출되면 나이가 하나 더 먹는 걸로 뭐 이렇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제는 독이라는 클래스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이름과 나이를 넣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물론 뭐 여기서도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함수에서처럼 그 디폴트 파라미터 값들을 줄 수 있어요. 뭐 name은 뭐라고 뭐 name은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데 뭐 그다음 나이는 뭐 몇 살 이렇게 디폴트 값을 주면은 그, 그 아규먼트들이 입력하지 않아도 에러가 나지 않겠지만 그 디폴트 값이 없을 때는 반드시 입력을 해야지만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애트리뷰트를 이렇게 밖에서도 이런 애트리뷰트는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출력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메소드를 호출하면은 또 얘가 출력이 되겠죠. 해보면은
예, 이렇게 제가 뭐 이름하고 나이를 이렇게 줬기 때문에 출력을 해보면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bark 하면은 뭐 Buddy says oof, Lucy says oof 나오고 원래 첫 번째 강아지의 나이가 3살인데 birthday를 호출을 하면은 뭐 나이가 하나 증가해서 4살이 되고 이런 거죠. 그 attribute과 method가 뭔지는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뭐 좀 더 예를 한번 보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bank account라는 이제 클래스인데 처음에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그 이 어카운트의 오너의 이름과 그 현재 잔고를 입력을 받도록 돼 있고 그것들을 내부적으로 이제 오너라는 변수와 밸런스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요. 네, 뭐 deposit이라는 메소드를 만들어서 그 저금하고자 하는 예금하고자 하는 금액을 입력을 하면은 그것을 밸런스에다 더해주는 메소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인출이라는 withdraw라는 메소드를 만들어서 금액을 입력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현재 밸런스에서 그만큼을 빼주는데 혹시라도 그 내가 인출하고자 하는 금액이 밸런스보다 크면은 그러면은 뭐 insufficient fund라고 이렇게 에러를 출력해주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밸런스를 현재 잔고를 확인할 수 있는 메소드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걸 호출하면은 그 밸런스가 얼마다라고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이런 클래스를 만들어 봐서 뭐 인스턴스를 하나 생성을 해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잔고가 1000이었다가 500을 디파짓 하면은 잔고가 1500이 될 거고 300을 빼면은 잔고 1200이 되겠죠. 그래서 show balance 하면은 1200만 남는 거 보실 수가 있고 그렇죠. 그 이 클래스의 하나의 메소드에서 또 다른 메소드를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매번 그 예금이나 인출을 할 때마다 이 밸런스를 보여주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이제 밖에서 호출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함수들 안에서 항상 호출을 해주게 할 수도 있어요. 예금을 하면은 한 다음에 여기서도 항상 셀프를 넣어줘야 되고요. 왜냐면은 이 클래스에 이 함수를 호출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인출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호출을 해주면은 그러면 제가 이걸 다시 실행시켜 보면은 항상 밸런스가 찍히겠죠. 인출한다 예금을 한 다음에는 1,500으로 늘었다가 뭐 인출을 한 다음에는 1,200으로 줄었다가 그 지금 방금 제가 한 것처럼 우리가 이 셀프라는 것은 자동으로 항상 들어가는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입력을 안 해줘도 됩니다. 여기서도 그 원래 이제 이 메소드를 정의할 때는 여기 셀프가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걸 호출할 때 여기에 이렇게 셀프 넣어줄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항상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 호출할 때도 여기 뭐 셀프 뭐 그런 거 없죠, 그죠? 여기서 이제 셀프는 어카운트 자체가 될 텐데 그 어카운트가 다시 입력으로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죠. 그래서 셀프라는 것은 호출할 때 이렇게 무시하셔도 됩니다. 뭐 이미 봤던 예인데 우리가 하나의 그 클래스를 정의를 하고 나면은 여러 개의 그 인스턴스를 생성을 할 수가 있죠. 이 각각이 결국 이제 그 오브젝트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오브젝트라고 생각한다는 건 좀 부적절할 거고 오브젝트 인스턴스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A1은 뭐그 오너가 앨리스고 예금 잔고가 1000이고 A2는 오너가 밥이고 잔고가 500인 그런 뱅크 어카운트 인스턴스가 되는 거고 그럼 뭐 A1에서는 뭐 200을
추가로 예금하고 A2에서는 뭐 100을 인출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예, 이미 다뤘던 내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뭐냐 인캡슐레이션은 뭐라고 설명할까? 이거는 그냥 그 내 밖에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과 관련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 제가 첫 번째 강의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변수명을 이렇게 변수에 관련해서 설명을 하면서 네이밍 컨벤션 설명을 하면서 이제 변수명의 앞부분에다가 언더스코어를 붙이는 이제 그런 예들을 보여줬었는데 그러면서 그런 것들은 주로 이제 인터널 베리어블, 인터널 attribute을 정의할 때 쓰는 거라고 그랬는데 이제 여기 예를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언더스코어를 시작하는 근데 제가 attribute을 정의를 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밖에서 액세스를 할 수 있어요. 밖에서 이 값을 볼 수 있지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코딩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밖에서 뭔가 액세스를 하거나 값을 변경하고 하는 용도가 아니다. 이거는 그냥 내부적으로 내가 그냥 쓰려고 만든 변수니까 그냥 이거 건드리지 말라라는 의도가 담긴 거예요. 내가 이름을 이렇게 저장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뭐 이 예를 들어보면은 뭐 카운터라는 제가 클래스를 만드는데 그 이 처음 컨스트럭터에서 이 init이라는 함수에서는 그냥 얘를 0으로 초기화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increment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이 카운터를 하나씩 증가시켜주는 거고요. reset 하면은 걔를 다시 0으로 세팅을 해주고 그리고 get count 하면은 이 값을 리턴 해주고 그러니까 사실 그 get count를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한번 이거 실행을 시켜볼까요? 네, 그래서 먼저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고 그다음에 인크리멘트를 한번 호출하면 이제 0에서 1로 증가할 거고 또 한 번 호출하면 또 한 번 1에서 2로 증가를 하겠죠. 그다음 이제 get count를 함수로 호출하면은 이제 현재 카운트가 리턴이 되니까 2라고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얘를 바로 액세스 해도 되는데 그냥 에러가 나는 건 아니지만 애초에 이 프로그램을 만든 이 클래스를 만든 사람의 의도 자체가 이 카운트라는 변수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만 사용할 거니까 꼭 카운트 값을 알고 싶으면은 getCount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고 얘는 직접적으로 액세스 하거나 건들지 말라는 의도가 담긴 거예요.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면 얘는 좋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 그냥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네. 그 클래스를 정해서 우리가 이런 시스템 스페시픽한 그러한 메소드들이 몇 개가 있는데 init이라는 것은 이제 이미 봤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string이라는 건데 이거는 그 내가 이 클래스 자를 그냥 출력을 했을 때 무엇을 보여줄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스트링을 정했다고 먼저 그냥 처음부터 보죠. 그 초기화를 할 때는 이름하고 점수, 그 학생이라는 클래스인데 를 입력을 받아서 걔네들을 저장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바로 출력을 하면은 그러니까 프린트 예를 들어서 여기 예를 보면은 s는 student 해서 이름과 성적을 입력을 받고 제가 이 s라는 걸 출력을 하면은 그럼 내부적으로 이 string이라는 그 메소드가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를 출력했을 때 내가 보여주고 싶은지를 이 안에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 이름하고 콜론 성적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다면 이렇게 제가 스트링 메소드를 정의를 하면은 요 이제 텍스트가 리턴이 돼서 걔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나 아니 제가 뭐 이렇게 익스플리시트하게 이 메소드를 출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가 같을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거는 이제 나쁜 코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가능하면 밖에서 직접적으로 호출하지 않는 게 좋아요. 사실 하면 안 돼요.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거는 이제 결국 이렇게 하는 게 이 함수를 내부적으로 호출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일 뿐인 거고, 이렇게는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은데, 그 우리가 인스턴스는 비교를 하면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클래스를 상속을 한다고 같은 클래스에서 생성이 된다고 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포인트라는 클래스를 만든 그 정의를 한 다음에 P1은 또 포인트의 인스턴스고 P2도 포인트의 인스턴스고 그 아규먼트도 동일하게 주더라도 얘들은 그냥 서로 독립된 그냥 말 그대로 값은 같지만 그냥 별도로 저장되어 있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두 개 같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당연히 다르다고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뭐 그냥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뭐 x는 1이라고 하고 y는 1이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x와 y가 같나요? 이 경우에 사실 이거 숫자니까 이제 같긴 한데 이렇게 이제 같다고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여기서 이제 비교하는 거는 이 안에 값이 아니라 이 인스턴스 자체이기 때문에 다르게 나오는 거고요. 이제 좀 더 어드밴스드한 코딩이 되면은 사실 이 컴페어를 하고자 할 때 내가 이 클래스에 어떤 것을 비교할지도 정의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디폴트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x와 y 값이 같으면 난 같다라고 true라고 리턴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렇게 정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그거는 조금 뭐 많이 어드밴스된 얘기니까 여기서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더 복잡한 예제 하나 보고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학생들의 점수를 기록하는 그런 클래스인데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클래스 이름은 그냥 그레이드북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처음에 이제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학생의 이름을 받아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점수는 처음에는 그냥 이제 empty 리스트로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계속 점수를 더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이제 그 두 번째는 이제 add grade라는 메소드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점수를 인풋으로 주면은 그것을 요 grade라는 리스트에다가 계속 더하는 형태로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만들었고 그 average는 이제 지금까지 더해진 그 점수들의 평균을 리턴하는 거라서 뭐 간단합니다. 그냥 그것들의 합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것을 그 점수의 개수로 나눠주는 거고요. 뭐 하이스트는 그냥 높은 점수, 그러니까 뭐 그냥 맥스 값으로 쓰면 되겠죠. 로이스트는 가장 낮은 점수. 마지막으로 리포트라는 메소드는 그냥 전체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먼저 학생의 이름하고 전체 그 점수들, 그다음에 평균 점수, 가장 높은 점수, 가장 낮은 점수 이렇게 클래스를 구성을 해봤고요. 뭐 한번 실제로 사용을 해보죠. 먼저 초 인스턴스를 생성하는데 뭐 학생 이름은 앨리스라고 치고요. 뭐 시험이 뭐 4번 있었다고 치죠. 그래서 그 4번의 점수가 각각 뭐 이렇게 됐다고 85점부터 92점까지 그래서 이렇게 add grade 쭉 한 다음에 report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면은 먼저 여기 나온 대로 먼저 학생 이름은 이거고 뭐 점수는 이렇게 4개가 있고
이거고, 평균은 이거고, 가장 높은 점수는 이거고, 가장 낮은 점수는 이거고,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예,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끝내도록 하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클래스라는 게 사실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은 너무 할 게 많지만, 예,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클래스의 개념만 이해하는 정도로 이렇게 해서 강의자를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세 개의 엑서사이즈를 만들어 봤는데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rectangle이라는 클래스를 먼저 정의를 하고 그 안에 그 너비랑 높이 width, height이라는 변수, 그 attribute을 정의를 하고요. 메소드로는 우리가 area라는 메소드랑 perimeter라는 메소드를 정의를 해보세요. 뭐 그 안에서 뭘 해야 될지 명확하겠죠. area는 이 직사각형의 면적을 계산해서 리턴을 해주면 될 거고, perimeter는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계산해서 리턴하는 식으로 이렇게 메소드를 만들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스튜던트라는 클래스를 만드는데 이제 위에서도 우리가 뭐 그레이드북이라는 게 뭘 만들었는데 비슷하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해보시냐면은 먼저 그 학생의 이름을 저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점수를 저장하되 이번에는 이제 여러 다른 과목들의 점수를 저장하는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뭐 우리 앞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점수를 리스트 형태로 저장을 했지만 뭐 이걸 뭐 딕셔너리를 만들어 보면 되겠죠. 딕셔너리로 해서 키는 어떤 특정 과목이 되고 value는 그 과목의 점수가 되게끔 뭐 그렇게 만들어 보면 되겠죠. 그리고 메소드로는 그 내가 어떤 과목 이름을 주었을 때 그 과목에 그 해당하는 점수를 리턴하는 메소드랑 그 다음에 전체 평균 점수를 리턴하는 메소드 이렇게 두 개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뭐 to-do list라는 클래스를 정의를 해서 그 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더할 수도 있고 또 이미 끝난 일은 제거할 수도 있고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일들을 볼 수도 있게끔 그런 메소드들을 한번 정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 첫 번째 파이썬 기초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특히나 이제 데이터 분석이나 그런 걸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자주 쓰이게 되는 그 뭐 판다스, 넘파이 그런 패키지들에 대한 설명으로 그 두 번째 기초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